안녕하세요. 존버개미 존입니다. 지난주에 나스닥은 또 조정을 받고 마무리하였는데요. 그 와중에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수급이 몰리면서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은 우리 동학개미들의 매수세로 외인이 팔든 기관이 팔든 탄탄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내일 어떤 출발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같이 보자고 한 종목인 MPC라는 회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몇몇 구독자님들께서 종목 분석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회사의 재무가 적자를 달리고 있는 경우가 덜어 있어가지고 저의 능력으로는 감히 회사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워서 조용히 넘어간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가 너무 적자이고 회사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경우는 제가 볼 줄 아는 게 얼마 없어가지고 앞으로는 영상을 찍지 않더라도 댓글로 짧게라도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이미 투자 중이신 주주님들보다 많이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니까 주주님들이 기다리시는 내용을 긁어드리지 못해도 부족한 제 능력 탓이니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요. 제가 그럭저럭이라는 회사도 날아가는 경우가 있으니 제 의견은 그냥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제 스스로도 논리가 부족하다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혹시 예비 주주님들도 제 영상만 보지 마시고 투자하시기 전에 좀 더 공부하셔서 제 의견을 반박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논리를 갖추신 후에 투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같이 보실 MPC는요. 매출의 대부분이 컨테이너와 팔레트를 판매함으로써 나오고 있었는데요. 컨테이너와 팔레트가 뭐냐면은 이것입니다. 많이 보신 거죠? 물류를 이동을 할 때 쓰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물동량이 많아진다면은 이 팔레트의 수요도 많아질 테니까 물동량을 보고 거기에 따른 매출의 증가를 노려볼 수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면 반기 보고서 보면서 좀 더 보실게요. 회사의 개요를 먼저 보시면은 컨테이너와 팔레트, 체어 데스크, 그리고 환경 제품을 팔고 있고요. 대부분의 매출은 컨테이너와 팔레트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50년 역사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오래된 회사이네요. 사업의 내용을 보시면은 사업의 내용에서 제가 미리 읽어보니까 플라스틱 산업의 특성이 좀 눈여겨볼만 하더라고요. 정말 플라스틱은 안 쓰이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은 뭐 가정, 포장용 제품, 건설자재, 산업용기 등등 정말 모든 제품에서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도가 다양하다 보니까 관련된 업체들이 너무 많다고 해요. 큰 회사도 있고 영세 업체까지 있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집계하는 게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플라스틱이 강도와 내구성이 나오니까 이제는 목재, 금속, 유리 제품 등을 대처하는 제품으로도 플라스틱을 쓴다고 해요. 정말 플라스틱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소규모 업체가 난립을 하고 있어서 전체의 매출액 증가율이나 규모를 볼 수가 없다고 하는데 소규모 업체가 난립을 하고 있단 말은 이 산업 자체가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소리인 겁니다. 진입장벽이 높지 않다는 말은 그만큼 경쟁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파이의 크기가 제한적이라면은 점점 나눠먹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이 시간이 갈수록 많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플라스틱 자체가 부피가 크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높은 해외 수출보다는 국내 경기 변동에 더 큰 상관계수가 있다고 해요. 수출하는데 비싸면은 당연히 국내에서밖에 팔지 않겠죠. 실제로 MPC도 국내 시장이 더 큽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나오는데 물류에 관련된 플라스틱 산업은 물동량과 재고량에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기업들이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MPC라는 회사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플라스틱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유가와도 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물동량이 올라가고 그리고 유가가 떨어져서 원료가 싸진다면은 이 회사의 매출의 증대로 나타날 거니까 그런 시점에 투자 아이디어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시면은 진입장벽이 낮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경쟁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격과 품질 그리고 광고는 거의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영업 개항에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를 하였다고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시장 점유율을 판매하기 어렵지만 물류에 관한 제품 매출액으로 추정을 하면은 여기에서는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등의 내용의 전망은 해당이 없다고 나와 있고요. 롯데케미칼에서 원재료를 매입을 하나 보네요. 그리고 가동률을 보면은 반월은 53%, 영남 18, 청원 94, 제주 48, 합계 47% 정도인데 가동률이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더 본다면은 전에 대비 가동률이 얼마나 됐는지 살펴볼 수도 있는데 매출이 떨어졌으니까 가동률이 보나마나 아마 이번 반기 보고서에 더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출을 한번 봅시다. 매출 팔레트 컨테이너에서 합계 1,800억이 나왔고요. 컨테이너를 렌트해 주는 거에서 3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합계 2천억 정도 나왔는데 지금 곱하기 2를 해본다고 하면은 56기, 55기와 비교해서 많이 떨어진 수치이고요. 그리고 55기와 재작년과 비슷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출의 규모가 90억 그리고 190억 정도고 내수는 1,500억 정도이니까 거의 모든 매출이 내수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내수에서 나오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피가 크니까 수출을 하면은 물류 비용 때문에 마진이 거의 없으니까 거의 내수 시장에서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연구개발 비용에는 인건비가 이만큼 잡혀 있고요. 기타에 5억 정도 잡혀 있는데 총 13억 정도니까 지금 매출량에 비해서 연구개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나오네요. 0.88%. 이미 여기서 연구 개발을 더 할 게 없다는 거죠. 팔레트랑 이런 거 컨테이너 신제품이 나오긴 하는데 이거에서 그 다음 신제품이 나온다고 해서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의 내용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은 일단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영업이익이 18년도에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19년도에 다시 늘고 지금 반기에 영업이익이 조금 증가를 하긴 했는데 매출액이 일단 줄어들었단 말은 외형적인 성장이 올해 주춤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마 코로나의 영향 때문이겠죠. 그리고 지금 17년도와 18년도 사이에 매출액이 증가했음에도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것을 보면은 여기 판관비에서 인건비는 거의 그대로인데 상각비가 좀 붙었고요. 그리고 판매비가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19년도에는 인건비가 정말 많이 증가를 했네요. 그리고 판매비도 같이 증가를 하고요. 연구 개발비 쪽으로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상각비도 적정량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눈여겨볼 포인트는 없는 것 같고요. 네, 판관비는 그냥 그럭저럭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적당하게 나온 것 같고 매출액이 오래 끊긴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튀는 부분은 없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투자로 인한 현금 흐름도 2018년도에 마이너스가 많이 나왔는데 2018년도에 아까 보시면은 상각비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어떤 투자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숫자로 볼 수가 있고요.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로 나오는 걸로 봐서 회사의 재무는 건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를 볼게요. 연간 재무 먼저 보면은 연간 재무가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이때 15년도에 최고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마 주가도 15년도에 최고 정점을 찍었을 것인데요. 한번 같이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여기 15년도에 이렇게 가장 높은 주가를 찍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9년도에는 200억 정도 나왔는데 지금 현재 시총이 1100억 정도이니까 멀티플을 작년 기준으로 6배 정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플이 6이라서 싸긴 한데 지금 산업 자체가 그렇게 진입장벽이 높지 않고 주로 매출도 해외보다는 국내 매출이 많이 나오는 산업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절한 멀티플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최고 저점인 거잖아요. 매출액이 계속 증가를 하였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이때 15년도 최고점을 거의 따라잡았었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2분기에 확실히 매출액이 많이 줄었네요. 2분기에 확실히 매출액이 줄었으니까 3분기, 4분기에 어떻게 되는지 보고 지금 바로 투자하기보다는 만약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꾸준히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그리고 물동량은 어떻게 변화를 하고 앞으로 코로나가 해결이 되고 좀 더 산업이 활발하게 돌아간다고 하면은 나중에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지분율이 지금 대주주가 60% 가지고 있고요. 유통 주식수가 되게 적은 것 같아요. 유통 주식수가 되게 적고 그리고 거래량도 요즘 하루에 거의 8만 건, 2만 거래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많이 소외받고 있는 주식이라는 거는 아셔야 됩니다. 공시를 한번 보면은 공시에는 2018년도 거까지밖에 없는데 특별한 공시는 없어 보이고요. 회사 자체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 비해서 싸긴 한데 이런 회사는 ROE가 낮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매출의 증대는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더 공격적인 성장을 할 수는 없을 거라서 역시 ROE가 그렇게 높지 않고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ROE가 이렇게 낮다는 것은 지금 자본 대비 성장률이 낮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요즘 주식시장이 정말 핫한 종목들은 쭉쭉 가잖아요. 유동성으로 인해서 관심만 받으면 날아가는데 이 종목을 지금 봐야 될 필요는 굳이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공장을 더 짓는다든지 아니면은 신사업을 한다든지 앞으로 매출이 증가할 이미 나와 있는 포인트를 포착을 하고 투자를 하는 편인데, 여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특별히 없고, 앞으로 물동량이 더 증가를 하긴 하겠지만 그 물동량의 증가가 뭐 2배, 3배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증가는 할 수 없을 테고, 아무튼 좋은 회사이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다른 전통적인 회사와 마찬가지로 소외되고 있는 주식인 것 같습니다. 조금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존버개미 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